이번 시간은 7번에 이제 펌프의 이제 상사 법칙이라 이제 그래서 7번에 이제 펌프의 상사 법칙이라고 그래서 7번. 7번도 이제 보시면 이론으로 출제 빈도가 좀 잦습니다. 여기 이 상사 법칙 관련해 1, 2, 3번에 여기만 국한한 게 아니라 뭐 지금 밑에는 펌프 운전이라든가 상사 법칙을 혼용해서 아니면 기타 종합 형태 문항이 이론으로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7번은 지금 이 펌프 상사 법칙이라는 거 양가로 1번,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과 관련해서 이 펌프 회전수 변화와 1번에 요량과 양정과 축동력은 어떻게 이제 비례하냐 그래서 요량은 어떻게 비례합니까? 요량은 비례, 양정은 뭡니까? 제곱의 비례, 축동력은 어떻게 비례한가요? 세제곱에 비례한다냐 그래서 비례, 제곱, 세제곱에서 지문은 여기는 객관식으로 예를 들어서 양정은 회전수 변화에 비례한다 x죠. 비례가 아니라 뭐예요? 제곱에 비례합니다라고 해서 나오죠 부분들에서 이론으로 이제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보면 자 1번, 2번,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서 자 펌프 회전수, 이 펌프 회전수, 이 펌프의 이 회전수, 이 펌프 회전수를 몇 배 증가했다? 1.2배로 증가했다면 요량은 몇 배로 증가합니까? 요량은 비례니까 몇 배가 되죠? 1.2배죠. 1.2배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지금 양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곱의 비례니까 얼마가 되죠? 1.2 곱하기 하면 1.2를 몇 번 곱한다는 거예요? 두 번 곱하죠. 두 번 곱하면 얼마가 되죠? 1.44배요.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은 1.2 곱하기 세제곱이라는 거 1.2를 몇 번 곱합니까? 1.2, 1.2, 1.1 몇 번 곱했다? 세 번 곱하면 1. 몇 배가 된가요? 7, 2, 8배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론으로 이제 보시면 비례, 제곱, 세제곱부터 물어보지만 실무적으로는 한번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이제 몇 배라는 여기 수치를 이 1.2배를 주고서 이렇게 수치화해서도 물어본다는 것 정도만 하나 확인해서 이래서 그렇게도 물어본다 생각하셔서 펌프 상사 법칙 하나 봐두시고 자 펌프 운전입니다. 운전은 크게 두 가지 직렬 운전하고 무슨 운전인가요? 병렬 운전이라고 해서 운전은 이 직렬은 펌프를 어떻게 이걸 배치합니까? 펌프를 직선상 이렇게 배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운전이에요? 직렬 운전. 병렬이라는 건 펌프를 뭐 어떤 형태로 배치십니까? 병렬 형태로 이거 해서 이거 운전은 이게 무슨 운전? 병렬.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전하는 이걸 무슨 운전? 직렬 운전이고요. 이게 무슨 운전인가요? 병렬 운전이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개념만 정리하시면 물어보는 것은 이 직렬하고 병렬 운전이 뭘 물어봅니까? 토출량과 양정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직렬 운전의 펌프를 두 대로 하나를 위로 올렸으니까 토출량, 유량의 양정을 봤을 때 뭐는 두 배가 됩니까? 높이, 양정은 몇 배가 돼요? 두 배, 토출량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병렬 운전은 어떻게 됩니까? 토출량은 토출량이 몇 배? 두 배. 양정은 뭐 동일하다 해서 굳이 그건 외울까요, 여러분들? 펌프 위치 이렇게 해서 직렬하고 병렬 운전의 개념 일단 펌프 위치상만 좀 기억하시면 토출량과 양정은 뭐 그렇게 저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7번하고 8번 관련했을 때 보시면 지난 17회 때 한번 물었었던 것은 자 펌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에 양수량은 회전수에 비례합니까? 네. 적동력을 세제곱 비례하고요. 전향적으로 회전수 제곱에 비례합니까? 네. 그래서 1, 2, 3번 맞고 4번 두 대 펌프를 직렬로 운전하면 토출량이 두 배가 됩니까? 직렬 운전하면 두 배가 되는 건 뭐가 두 배가 되죠? 양정이 두 배가 되죠. 그러게 해서 하나 X. 그 다음에 5번. 실양정은 흡수면으로부터 토출 수면까지 수직거리다. OX. 이걸 또 풀었으니까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왜? 실양정은 뭐뭐를 더한 값이다.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을 더한 값이죠. 그럼 결국 그거를 지문으로 풀어서 말로 만들어낸 게 뭐가 돼 있어요? 흡수면 즉 흡입양정으로부터 토출양정까지 수직거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실양정이죠.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은 여러분이 지문으로 풀었을 때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하나 볼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여러분이 뭘 하나 기억하시면 되냐면
봉수. 봉수의 깊이는 일단 시험에 출제를 했었으니까 수치가 뭐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시험에 나와서 이제 검증이 된 수치니까 여기 봉수 깊이는 몇 미리에서 몇 미리 사이를 적정 깊이로 봅니까? 50에서 100mm 사이를 봉수 적정 깊이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가 적당하다고 시험에 출제를 했었으니까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봉수 깊이는 딥와 웨어 사이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OX.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로 합니까? O. 봉수 깊이는 딥와 웨어 사이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 OX. 이거를 푸시려면 여러분이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지금 이제 교환으로 지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환 한번 잠깐 봐주실까요? 오늘 지금 교환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환의 일단 트랩이 있죠. 트랩을 한번 잠깐 볼까요? 트랩은 지금 1번에 그 양거리면 트랩의 부위별 명칭이 있죠. 명칭은 지금 유입의 유출구 쪽에 보면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는 게 A, B, C 세 가지 명칭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교환을 잠깐 참조해서 보시면 부분들은 그때는 여기는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트랩은 가장 중요한 게 트랩은 설치 목적이 왜 트랩을 설치합니까? 악취가스 역류 방지. 그러면 트랩을 설치했기 때문에 악취가스 역류가 방지되는 건 아니죠. 트랩에 뭐가 있어 악취가스가 방지되는 겁니까? 봉수. 그죠? 그럼 트랩 내 고연 이 물을 뭘로 보면 이거를 봉수라고 그러죠. 봉수가. 그러면 이 봉수 적정 깊이는 얼마로 봅니까? 50에서 1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50에서 100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봉수의 적정 깊이는 50에서 100이라고 수치를 기억하셨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50에서 100으로 봅니까? 그러면 명칭을 봤던 현재 그 가리키는 부분은 A번 여기가 뭐라고 그래요? 디포. 여기가 뭡니까? 웨어. 여기가 크라운이죠. 그러면 지문을 방금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 봉수의 적정 피는 지금 숫자로 물어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이걸 말로 풀어서 물었을 때 디포와 웨어 사이 수직. 그럼 여기가 디포라고 그랬고 여기가 웨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수치로 물어보면 얼마가 되죠? 50에서 100이 되는 거고 이걸 풀어 여쭈었을 때 여러분 이거를 수치가 아닌 지문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딥와 웨어 사이의 수직거리를 말한 OX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지금 기출문제 좀 정리하다 방금 봤던 실향되는 흡수면으로부터 토출소면과 수직거리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낯설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흡입 플러스 토출 양정을 풀어서 지문한 거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수치가 아닌 이것도 지문으로 풀어서 이르게 여러분이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계속 이름의 이 트랩의 부위별 세 가지 명칭을 기억하셔야 이 지문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서도 가끔 문항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했다는 것만 잠깐 확인했고요. 자, 일단 그러면 하나 예제 1번 하나 그다음 19회 때 나왔던 거 밑에 바로 기출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펌프 양정은 펌프 회전수에 비례합니까? 양수량은 네. 그리고 펌프 흡상 높이는 수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죠. 낮아집니다. 수온이 높다는 것은 물 분자가 붙어 있어야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빈 공극이 있죠. 그러면 빈 공극이 있다는 것은 공기가 차 있는 물을 펌프가 끌어올리는 게 쉬울까요? 그 공극이 딱 붙어 있는 게 끌어올리기가 쉬울까요? 빈 공극이 있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수온이 높을수록 흡상 높이는 높아져, 낮아져요? 낮아지죠. 낮아진다 그래서 문항 2번 하나 봐주시고 자, 펌프의 축동력은 양정에 비례합니까? 이번에 지금 문항의 4번입니다. 4번에 펌프 축동력은 양정의 비례다 반비례다 아니면 제곱의 비례 세제곱의 비례인가요? 갑자기 이걸 주다 보니까 이게 세제곱인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는 뭘 생각하시면 펌프 축동력 계산식이 있죠. 펌프 축동력 계산식은 이 주어지는 조건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축동력의 양정은 분자입니까? 분모입니까? 모래 밀도, 양수량, 양정이죠. 양정은 어디가 들어가요? 분자에. 비례, 반비례, 비례. 여기서 여기 지금 세제곱 비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4번을 여기서 물어본 것은 여기 방금 받은 상사받은 뭐 비례, 제곱, 세제곱, 제곱이 아니라 여기서만 축동력이라는 것은 이 펌프 축동력과 이 주어지는 분자 분모 중에 뭘 물어봤어요? 양정과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좀 더 세제곱 비례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4번 나와 있고 5번.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3, 5번.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3번하고 5번, 3번, 5번도 보시면 여러분이 3번, 5번은 자 워싱턴 펌프는 왕복도시 펌프입니까? 네. 볼리우드 펌프는 원심식 펌프에 해당합니까? 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펌프에 관한 펌프 여러분 펌프는 이제 보시면 3번하고 5번 하면 이래가 먹고 여러분 그죠 구분하셨으니 그러면 여러분이 펌프는 지금 왕복 펌프라고 하면 이거를 뭐 왕복동식이라 그래서 왕복식 또는 왕복동식 펌프라 해서 여러분이 왕복 펌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원심 펌프 있죠. 그럼 여러분이 왕복 펌프하고 원심 펌프 여러분이 일단은 뭘 구분하셔야 돼요? 분류. 그럼 여러분이 왕복 펌프의 종류는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 쳐서 몇 가지 정도는 일단은 펌프에 관한 질문을 줬을 때 여러분이 이 주어진 펌프가 왕복인지 원심인지만 구분하시면 되죠. 그러면 왕복 펌프 정도 여러분이 몇 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죠? 한 3가지 정도. 3가지라면 여러분들이 미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워싱턴. 워싱턴에 사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people. 그러면 워싱턴에 사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워싱턴 people이에요. 자, 그러면 워싱턴에 사는 사람 누구라 한다? 워싱턴 people이다. 그러면 왕복 펌프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워싱턴 펌프. P는 뭐예요? 피스톤 펌프. 풀은 플런저 펌프. 그래서 워싱턴 펌프 기억하시면 일단 분류는 기억하셨다면 원심 펌프는 여러분이 원심 펌프는 시험을 갖고 물어보면 뭘 물어봅니까? 여러분이 원심 펌프 중에 지금 볼리우드 펌프가 나와봤고 볼리우드 펌프가 나와봤고요. 그 다음에 볼리우드 펌프도 있지만 무슨 펌프도 있습니까? 터빈 펌프예요. 터빈 펌프라고 합니까? 네. 그러면 이 터빈하고 볼리우드를 나누는 것은 볼리우드나 터빈 모두가 다 뭐는 다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임펠러 있죠. 임펠러 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안내 날개라고 그렇죠. 안내 날개는 다 들어 있어요. 볼리우드나 터빈이나 네. 근데 볼리우드는 없는데 터빈은 임펠러 외에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날개 하나 있죠. 무슨 날개? 볼리우드는 안내 날개 있다 없다? 없어요. 뭐는 터빈 펌프는 있다 없다? 있다. 안내 날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안내 날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안내 날개라도 물어보지 이거를 뭐로도 물어보 이거를 시험은 안내 날개도 물어보지만 이걸 대신 이걸 뭐라고도 물어보 이거를 가이드 베인이라고도 합니다. 가이드 베인. 뭘 이걸 말해요? 안내 날개를 뭐라고도 합니까? 가이드 베인이라고 합니다. 가이드 베인. 자 그러면 볼리우드 펌프하고 터빈 펌프 중에 저양정에 쓰는 것은 무슨 펌프입니까? 볼리우드하고 터빈 중에 볼리우드 터빈. 고양정에 쓰는 것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임펠러. 외부 케이싱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다면 물을 여기서 끌어서 뭐가 들어와요? 임펠러가 돌면 물 위로 끌어올리겠죠. 이게 뭡니까? 임펠러가 되어 있다고 그랬고 임펠러 외로 여기는 임펠러도 있지만 뭐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있더라? 이와 같이 여기 임펠러가 있더라. 임펠러 외로 뭐가 더 달렸다고 그랬어요? 안내 날개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이 안내 날개가 하나가 더 달렸다고 보시면 되게 해서 이렇게 돼서 모양은 이렇게 돼 있고 케이싱에 들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림은 이쁘지 않지만 그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날개? 이게 안내 날개예요. 그러면 뭐를 끌어서 위로 올리는데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임펠러만 있는 게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높이 밀어 올릴 수 있을까요? 안내 날개 하나가 더 있는 게 한 방향으로 꾸준하게 밀어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게 있는 게 뭐를 한 방향으로, 이거는 뭐를 여기다 뭐를 돌려서 넣어서 돌리긴 하지만 한 방향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 튀어서 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뭐가 이와 같이 임펠러 주위에 이렇게 안내 날개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이거를 일정한 방향으로 끌어올리는데 어디가 더 훨씬 높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어디예요? 안내 날개에 있는 무슨 펌프가 더빙.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봤죠. 이 중에 저양정에 쓰는 거는 무슨 펌프일까요? 볼류토. 고양정은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펌프는 여러분 아직까지 실무적인 시설도 거의 큰 변동이 없지만 펌프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워싱턴 펌프를 기억하시면 원심 펌프는 물어보면 볼류토 아니면 터빈 펌프를 물어보는데 터빈 펌프하고 볼류토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임펠러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뭐 날개차라고 하죠.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터빈은 뭐가 더 있습니까? 임펠러 외에 지금 여기 봤던 안내 날개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 보니 물을 끌어서 위로 올릴 때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꾸준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거 뭐가 더 올릴 수 있다? 터빈이. 그러니까 무슨 양정? 고양정. 무슨 양정? 저양정. 굳이 여러분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이렇게 펌프 종류, 볼류 터빈은 외울 게 아니라 이게 여기 명칭 꼭 기억하셔야 이 명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까?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시험에 지난해 같은 시험을 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걸 주의하셔서 일단은 정리해서 펌프는 이 정도면 일단은 저는 그 특징은 아직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펌프는 하나 구분했다, 볼류토와 터빈 구분하시는데 여기 안내 날개 유물을 가지고 꼭 기억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셨다고 하면 저양정, 고양정 바로 그냥 굳이 외우지 않도록 구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펌프 하나 정리하고요. 부분들은 자, 그러게 이제 하나 펌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제 3번 급수설비 관련 시설에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볼까요? 시설에는 20일에 출제가 돼서도 문제 가시면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흡입양정을 높인다 낮춘다. 흡입양정을 낮추죠. 이제 공동현상을 잠깐 볼 건데 공동현상은 이제 배관정은 어느 양정에 주로 발생한가요? 흡입양정에서 발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흡입양정을 낮춥니까? 네. 전양정은 회전수의 반비례합니까? 비례합니까? 나와 있는 여기는 어떻게 되죠? 비례. 양수량은 뭡니까? 비례죠. 비례. 동일 특성을 가진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면 뭐가 2배가 된가요? 직렬이라고 했으니까 양정이 2배로 됩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뭐가 2배가 된가요? 토출량이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서 예제 한 3개 정도 이제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공동현상입니다. 공동현상. 공동현상은 지금 이제 지문에 가보니까 물이 관 속을 흐르고 있을 때 흐르는 물 속에 어느 부분이 정압이 될 때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전기압이하로 되면 부분적으로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표현은 그러기도 합니다. 부분들이. 공동현상은 좀 전에 여기 시설에 보시면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양정을 낮춥니까? 흡입양정. 흡입양정을 낮추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9번에 공동현상. 자, 공동 쉽게 보시면 이렇게 공동에 있으면 이제 이 배관 물이 차서 올라갈 건데 물이 차서 올 쪽에 배관을 흡입양정을 통해 물이 올라가는데 이 펌프를 장시간 운전하거나 또 아니면 이 배관 내 물이 올리는 과정 이 배관 내 마찰 저항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장시간 운전했거나 아니면 이 배관 내 마찰 저항이 발생한 이 계속에서 이 부분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물과 공기가 분리돼서 뭐만 있습니까? 공기가 생기는. 그래서 이 동그란 여기가 이제 뭐가 분리되면 뭐가 여기만 생기는 거예요? 공기가 생기면서 이 공기가 이 배관을 올라가면서 무슨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공동현상을 유발하다. 물론 그 의의는 봐두시고 개념은 펌프를 장시간 운전하거나 아니면 이 올라가는 물이 이 배관에 어떤 마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해당된 부분에 뭐가 분리됩니까? 물과 공기가 분리돼서 공기가 배관 내 이 차 있는 현상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동현상이라 해서
대책은 밑에 가보니까 흡입 양정을 높게 하는 낮게 하는 가능할까? 그럼 여러분들이 1번하고 1번, 2번 보시면 1번, 2번 여러분 대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자 그러면 이 펌프 요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음료수를 드실 때 그 쓰는 빨대가 커피 전문점에 주는 빨대가 있다.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음료수를 드실 때 큰 빨대가 있다. 2번. 그럼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드실 때 1번의 빨대와 2번의 빨대 중에 어느 빨대가 여러분이 훨씬 음료수를 빨아들이기 힘이 듭니까? 1번이 힘들죠. 그러면 요 빨대를 뭘로 보자? 배관의 지름으로 봤을 때 배관의 지름이 좁으면 펌프가 물을 끄는데 힘이 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이 들죠. 그래서 배관 이 흡수관, 배관의 지름은 큰 게 낫다, 작은 게 낫다. 당연히 큰 게 낫죠. 배관의 지름은 굵게 한다 또는 크게 한다. 또 이 빨대 이게 있다. 그럼 일단은 다시 이제 보면 자 빨대 1번하고 빨대 1번하고 빨대 1번에 하고 빨대 2번이 있다. 2번이 있습니다. 2번하고 있을 때 1번이 음료수를 빨아들이기 쉽습니까? 2번이 쉽습니까? 1번이. 그러면 뭐는 낮으면 좋아요? 흡입 양정이 낮은 게 좋겠죠. 그래서 급수관의 지름을 굵게 하고 흡입 양정은 뭐 하더라? 낮게 합니다. 그래서 문항 1번하고 2번하고 3번 마찰 손실을 줄여줍니까? 네. 4번 흡입 조건이 나쁜 경우는 비속도를 작게 하기 위해서 비속도라는 건 양가로 좀 지문을 정리해 놓은 게 분당 1세제곱미터 유량을 1m 양수 물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회전수를 뭐라고 이거를 비속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속도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회전수가 큰 펌프를 쓰나요? 작은 펌프를 쓰나요? 작은 펌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4번, 5번. 설계상의 펌프 운전 범위 내에서 항상 필요 MPSH가 요요 MPSH보다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작게 합니다. 5번은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5번은 자 필요 MPSH하고 요요 MPSH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보면은 자 그럼 필요 MPS, 요요 MPSH보다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작게 배관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는 꼭 요 지문 그대로 오면 여러분이 지문을 살짝 요 위치가 바뀌면 또 틀리죠. 이거는 그대로 두고 요 지문을 크게 바꿔버리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요걸 이해를 좀 하시고 지문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자 요건 여러분 예를 들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자 아침에 얘가 학교를 가는데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한테 아침에 가서 용돈을 달라고 해서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얘가 얼마를 달라고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3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주머니에 쏙 넣어보니까 돈이 얼마가 있더라? 5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 5만 원 중에 3만 원을 주고 얼마가 남아요? 2만 원이 남아요. 근데 반대로 용돈을 주세요. 얼마를 달라고 그랬어요? 5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5만 원 달라고 그랬어요. 엄마 주머니 얼마가 있어요? 3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돈이 있네 없냐도 보니까 얼마가 부족해요? 2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펌프가 일을 할 때 힘든 것은 1번이 힘들까요? 2번이 힘들까요? 2번이. 그러면 펌프는 어떤 조건을 운전하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1번의 조건 하에서.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는 뭐예요? 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야 펌프 힘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그 개념만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하셔서 요거는 요 현 지문 그대로 난 거면 요 현 지문 요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뭘로 줄 수도 있다? 크게. 어느 형태로 바꿔도 여러분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줄 수 있는 것보다 필요한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많으면 펌프도 훨씬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죠. 근데 부족해 버리면 펌프가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환경은 일의 환경 하에서 운전할 수 있게끔 설계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항 5번까지 이제 해서 정리를 이제 봐주셔서 공동현상도 보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 그러면 공동현상을 달리 뭐라고도 합니까? 이거는 꼭 뭐까지 캐비테이션 용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캐비테이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그러면 공동현상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도 합니다. OX 아니죠. 크로스 커넥션하고 공동 절대 맞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현상도 그 정도 하나 봐두시고 서징 현상. 서징 현상은 이제 보시면 지문에 서징 현상이 나와 있는데 서징은 시설도 나오고 실무도 다 언급을 했던 실무 쪽 이제 주관식으로도 물어봤던 부분인데 서징 현상을 달리 순수 우리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맥동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지문은 출제는 지금 1번이 시설에 출제가 됐던 양가로 1번 산형 특성의 양정 곡선을 갖는 펌프 왼쪽 부분에서 요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2번은 실무 쪽에서 펌프와 송풍기의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상태가 되며 송출 압력과 송출 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제 서징 현상이라고 그래서 밑에 그 지금 특성 곡선이 나와 있죠. 특성 곡선이 나와 있는데 양정, 높이, 요량이면 산역 특성 곡선 어디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왼쪽 오른쪽 중에서 구간을 나눴을 때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서 서징이 발생하는 현상은 어느 영역에 발생합니까? 왼쪽 오른쪽 중에서 왼쪽에 발생하죠. 왜 왼쪽에서 발생합니까? 왼쪽에서 서징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보니까 그림을 통해서 이것도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왼쪽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높이는 높아지는데 뭐는 적습니까? 유량은 적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수도꼭지를 트시고 그 수도꼭지 끝을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수압이 세는 물이 멀리 나갑니까? 약한 물이 멀리 나간 거예요.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고 꼭지를 조금 누르면 수압이 쭉 뻗어나가듯이 마찬가지예요. 높이는 높아가는데 뭐예요? 유량이 적으면 당연히 물을 밀어올리는 힘이 커요,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다니까 올라가다가 힘드니까 터덕거려 내려왔다 올라갔다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이 왼쪽 영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가? 높이는 높은데 뭐가 적어요? 이 요량, 물의 이 유량이 적으니 당연히 밀어올릴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럼 이 구간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높이는 낮아지면서 유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일정의 밀어올릴 힘이 훨씬 강하죠. 그래서 어디서 발생하면 여기 보면 이 특성 곡선의 어느 영역에서 왼쪽 영역에서 또는 왼쪽 구간에 뭐가 발생하더라? 서징 현상이 발생한다는데 그래 서징 현상에 관한 개념 하나 정리해서 봐두시고요. 자, 급수간의 광경 결정에 관한 것만 좀 정리 마무리 한번 해보죠. 급수간의 광경입니다. 급수간의 광경 결정은 밑에 나와 있는 양가로 일단 그 종류를 봤더니 기구 급수간의 광경한 결정 방법, 급수간 광경에 의한 2번 관균등표에 의한 그리고 3번의 요량 선도에 의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방법 중에 여러분 세 번째 무슨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요량 선도입니다. 요량 선도의 다른 말은 뭐가 있습니까? 마찰 저항 선도란 요 지문하고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마찰 저항 선도 말고 계시고 요량 선도는 안 배웠다? 아닙니다. 여기 광경 결정하는 방법은 일단 세 가지 중에 이제 시험에 등장했던 것은 광균도에서 실무 쪽은 문항성 지문에 물었고 시설에서는 박스에다가 3-4개 정도 지문을 주고 광경 결정 방법끼리 물었을 때 관균등표하고 마찰저항 선도를 줬어요. 근데 마찰저항 선도는 무슨 지문하고 같습니까? 요량 선도랑 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같다는 거 봐주셔서 일단 방법은 하나, 둘, 셋 중에 관균등표하고 요량 선도가 지문상에 출제를 해서 문항에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한 3가지 방법 정도 있다는 것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실까 부분들은. 자,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급수는 지금 현재 교재에 있는 내용 일부 좀 정리하고 교환하고 통해서 계산 문제, 그다음 이론에 관한 문제 좀 정리를 쭉 했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교재는 급수 설비를 마무리했으니까 급수를 좀 마무리하고 이제 급수가 끝나면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 건축 설비 파트의 이론 법령 그다음 계산 문제 관련했을 때 가장 출제 빈도가 출제 문항이 많이 나오는 게 급수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수는 거의 평균적으로 보시면 2.5에서 3문제가 출제되면 전체적인 이론이나 법이나 계산 문제 전체 했을 때 그 매회 보면 2.5에서 3문제, 2.5에서 3문제 때릴 만큼 급수는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좀 일단 교환을 통해서 보조 자료 좀 정리해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자, 급수를 좀 마무리하고 현재 교재 페이지 326페이지. 교재 페이지. 자, 교재 페이지 가면 326에 가면 지금 이제 배수 설비라는 그래서 이제 보시니까 2번에 12번에 배수 설비. 12번에 지금 뭐 12번에 배수 설비라고 그래서 나와 있고요. 부분들은 배수 설비가 가장 여기서 이 12번에 좀 정리할 부분들은 배수 설비는 가장 여러분이 뭘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트랩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야 하나. 그다음에 우측에 13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통기 설비. 그래서 13번은 뭐가 나와 있냐면 통기 설비. 그러면 통기 설비는 여러분 보시면 통기관에 관한 예서 보시면 그래서 12, 13은 여러분이 뭐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통기 설비가 배수 통기 관리 여러분이 통기관하고 트랩에 관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14번의 청소구 설치에 관한 규정까지 일단은 봤을 때 14번의 청소구입니다. 청소구. 그래서 현재 교재상 12, 13, 14에서 배수 설비, 통기 설비 그리고 14번의 청소구까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교재는 한번 참조하세요. 여기 이렇게 가지고 시험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는 12, 13, 14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첨부된 뭘로서 정리합니까? 교환으로 여기는 정리할게요. 부분들은 트랩하고 통계관도 보시면 여기는 법령은 따로 없습니다만 트랩하고 통계관은 실무 쪽에서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높다는 것은 특히 통기관 중에 보시면 여기는 주관식으로 통기관을 쓰는 문제가 이론상도 이런 객관식도 그렇지만 통기관에 관련된 통기관의 이 특징, 통기관의 특징을 주고 측정을 기하라고 자 이거를 무슨 통기관이란다 그래서 통기관의 종류를 쓰는 문제를 주관식으로 또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객관식으로 통기관을 소술된 걸 고르는 문제를 포함해서 통기관도 출제가 높지만 또 실무 쪽에서 봤을 때는 트랩도 통계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현재 교재는 한번 참조하시도록 하고 정리는 현재 지금 보면 이 12, 13, 14는 여기다 보시면 지금 첨부된 교환을 최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배수 통기 설비가 시험 근접에 이론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하겠다고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이제 그러면 관련 지금 여러분에게 첨부된 교환을 통해서 한번 여기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좀 전에만 잠깐 확인했었지만 여러분들하고 근데 그 중에 뭐에 관한 걸 먼저 살펴봅니까? 트랩에 관한 걸 한번 살펴보시자. 그래서 자 교환은 1번에 가면 트랩입니다. 트랩의 설치 목적이 있죠. 트랩에서 일단 해서 트랩부터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보죠. 부분들은 자 트랩은 지금 1번의 트랩입니다. 트랩 1번의 트랩은 지금 양걸 1번의 설치 목적 왜 설치합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고요. 1번, 2번, 3번. 자, 트랩에 이제 관련해서 가장 더 중요한 건 이 트랩 관련 가장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트랩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데 트랩 내 뭐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봉수. 그래서 봉수가 없으면 트랩은 설치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봉수는 현재 양걸 1번의 동그라미 살모를 좀 전에 한번 살폈었지만 봉수 적정 깊이는 얼마로 갑니까? 50에서 100mm. 그리고 2번은 이제 부위별 명칭이라 그래서 좀 전에 그림을 확인했었던 디프, 웨어, 크라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소별에 따른 명칭 한번 확인할 때 요 시험이 냈었어요. 부분들에서 시험도 여기 요 그림이 현재 출제가 됐던 문제 그대로 해서 수록을 해놨고 명칭만 밑에 따로 디프, 웨어, 크라운이라고 해서 또 시험 출제를 그 명칭을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서 A, B, C 짝짓기가 잘 되는 걸 고르는 문제를 물어봤었기 때문에 하나 봐주시고 자 그다음에 트랩의 종류입니다. 트랩의 종류 일단 트랩의 종류에 3번의 양가로 3번 한번 잠깐 볼까요? 3번에 트랩의 종류 자 종류는 일단은 보니까 지문에 사이펀 트랩, 비사이펀 트랩 그 다음에 저집기 또 이걸 달리 포집기, 조집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사이펀 트랩은 무슨 작용? 자기세정 작용 OX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관내를 흘러가는 물의 배수에 의해서 관내를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청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작용이 있다? 자기 세정작용이 있다는 표현으로 세정작용이 없다. X라는 자기는 흘러가는 물에 의해서 배관을 그 관내임을 청소할 수 있다 없다? 청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들에서. 그러면 자기 세정작용이 있는 사이폰 트랩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S트랩, P트랩, U트랩이라는 게 있고 B사이폰 트랩은 뭐가 있습니까? 드럼 트랩하고 벨 트랩이 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저집기란 건 역할이 몇 가지인가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전문 중에 저집기입니다. 저집기는 표현을 달리 지금 나와 있는데도 포집기, 조집기라고 하고 표현하는데 저집기는 하는 역할은 몇 가지인가요? 트랩 플러스란 건 트랩의 역할도 하지만 무슨 역할도 합니까? 설치기에서 나오는 뭐를 찌꺼기를 뭐합니까? 걸러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그리스 저집기에서부터 마지막 플라스터 저집기까지 해서 총 6가지 저집기 종류가 있다는 것에서 일단 그러면 저집기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저집기에서 그리스 저집기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굳이 외우기보다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말한 기름인데 여기서 말한 그리스라는 무슨 기름을 말하는가요? 동식물성 기름이죠. 그래서 동식물성유를 사용하는 개수는 무슨 저집기를 씁니까? 그리스 저집기를. 또 휘발유나 경유 등을 사용하는 개수는 무슨 저집기를 설치합니까? 두 번째 나와 있는 가솔린 저집기. 헤어 저집기는 헤어는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나올 장소는 뭘 설치합니까? 헤어 저집기. 샌드는 뭐죠? 모래. 모래가 나올 수 있는 장소, 근데 굳이 어떤 장소를 특정 짓지 마시고 저집기는 종류를 줬을 때 어떤 그 지문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호텔 주방, 세차장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영어에서 뽑아와서 대충 이 정도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지. 굳이 특정 개소를 여기 몇 가지 정리해놨죠. 그러게 특정을 짓지 말자. 그래서 샌드 저집기는 모래가 발생될 수 있는 장소 개념 정도. 그 다음에 런더리는 하나 좀 기억하실 필요가. 런더리는 여러분이 그 지문에서 개소를 유추해낼 수 없다 보니까 런더리 또는 런더리라는 건 세탁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쓰는 조직기는 뭡니까? 런 또는 런더리. 플라스터는 뭐예요? 석고. 그러니까 석고를 사용할 장소 어디예요? 기부스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치과 기공실 정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명칭은 여러분 여기서 준 이 종류를 모르실 때는 굳이 장소를 특정하지 말고 이 저집기 요 명칭에서 조금만 유치해서 뽑아내는 정도로 이 사용 개소를 정리하시면 될 부분들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 정리하시고 자기 세정적인 비사이펀식은 드럼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방 싱크대. 벨트랩은 어디에 있습니까? 욕실 바닥에. 그 다음 S트랩은 어디인가요? S하고 P트랩은 대변기, 소변기. U트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내 배수 수평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여러분이 SPU는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죠. SPU는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이 배수관은 그 건물의 배수관은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되는 배수관은 그 각 층에 설치되는 배수관 이게 무슨 배수관인가요? 배수, 수평, 수평지관이죠. 그럼 수평지관이 있을 거고 수평지관에 물이 흘러가서 무슨 관하고 만납니까? 배수, 수직관이에요. 그럼 수직관에 물이 흘러서 무슨 관을 만납니까? 이게 무슨 관일까요? 배수, 수평, 주관. 간혹 보면 요거를 배수 수평지관을 배수횡지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여기를 횡주관. 횡지관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낼 때는 거의 대부분 보면 배수 수평지관이나 수평주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간혹 혹시 여러분들이 배수 횡지관, 배수 횡주관은 여러분이 주었다면 무슨 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지관하고 수평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횡지관, 주관은 지관, 수평주관 같다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면 건물의 각 층에 수평지관이 있고요. 수평지관을 흘러서 수직관을 만나서 이 관이 어디로 갑니까? 수평주관을 통해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 이 세 개 관을 여러분이 일단 그 어느 역할을 하는지 보셨다면 이제 여기서 SPU 트랩
S트랩은 이 세 개 관 중에 어느 관에 설치를 해야 될까? S트랩은 수직관, 지관, 수평, 주관 중에 S트랩은 배수, 수직관. P트랩은 어디 설치할까요? 수평, 지관에. U트랩은 어디 설치할까요? U트랩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U트랩은 왜 설치하죠? 여쭤보면 답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물론 SPO는 악취가스를 역류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트랩이니까 정리했죠. 그러면 이 U트랩은 악취가스 역류를 막기 위해 설치합니다. 어디서도 악취가스를 막는 겁니까? 건물 내에서 들어온 걸 막습니까? 공공하수관 역류가스를 막습니까? U트랩은 어느 관 중에 설치가 돼요? 이 배수 수평 주관 중에 U자 모양의 트랩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공공하수관 역류하는 가스를 수평 주관을 통해 들어올 때 이 수평 주관에 설치가 돼서 이 지금 U트랩은 뭐 가옥도 밀다 중요한 U트랩만 기억하시면 U트랩은 이 공공하수관 역류하는 가스를 U트랩에서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악취가스 역류를 막는데 그 건물 내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공공하수관에서 건물 내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관에 설치합니까? 배수, 수평, 주관 중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분들은. 거기 U트랩 하나 정리했다. 그럼 요거 하나 정리했고 S트랩은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수평지관 아니면 수직관이 어디 설치합니까? 수직관에. 아니죠. 어디 설치합니까? 세면기를 잠깐 생각합니다. 세면기를 여기 보면 세면기는 대변기도 쓰지만 뭘로 씁니까? S트랩은 대변기로 쓰죠. 세면기는 S트랩도 쓰지만 P트랩도 쓰죠. 그러면 세면기로 갖고 S하고 P를 구분했을 때 세면기는 어디에? S트랩은 지관, 수직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관이에요. 크게 그려보죠. 그러면 P트랩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직관. 어디에 있습니까? S트랩은 지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세 개 관 일단은 배수, 수직관하고 수평지관, 수평주관, 지관 이 세 개 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억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U트랩 어디 설치가 돼요? 수평 주관 등에 설치해서 공공하는 가스를 악취 역류하는 가스를 뭡니까? 막아줍니다. 여기 이제 보면 S나 P는 건물 내에서 실내로 들어온 걸 막아주는데 이 P트랩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P트랩은 배수 수 직관이에요. S트랩 어디 설치합니까? 수평 지관에 설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S를 여기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수직관은 연결이 안 됩니다.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S트랩은 수평지관, P트랩은 수직관, U트랩은 어디에? 수평 주관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종류는 물어보게 되면 이 트랩의 종류별의 사용 개소를 물어봅니다. 근데 SPU는 그 개소도 중요하지만 SPU는 이 배수관 중에 어느 관에서 이게 부착을 해 사용하는지까지는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류 양가로 3번 하나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게 정리를 해서 좀 마무리 좀 하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트랩 하면 가장 중요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봉수. 봉수가 없어지면 뭐 또 무용지물이 됩니까? 트랩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지금 지문에 4번 트랩의 봉수 파악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